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겸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에 이제 강의파리라고 하죠. 이 강의파리를 저는 나쁘게 보진 않아요. 어떤 것들 필요하면 강의를 들을 수 있고요. 또 도움이 되는 거라면 듣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요즘에 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투자 관련 사기 강의입니다. 사기는 아니에요. 그분들은 사기를 표방하진 않지만 투자 관련 강의 중에 이제 부동산 관련 강의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는 안목을 키우는 강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게 있어요. 모두가 다 아는 투자 방법은 이미 이제 더 이상 큰 돈 벌기는 어려운 투자 방법이 되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것 중에서 이제 기회를 포착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의라는 부분은 처음에는 그 강의를 들을 때는 그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도 같은 공식을 이용해서는 사실은 돈 벌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경매 관련해서도 조금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경매 관련 학원이나 이 경매 관련 컨설팅이라고 하죠. 경매 관련 학원에서 저는 강의까지만 했으면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강의가 아니라 돈을 걷어서 법인을 설립해서 이 법인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들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가 됐던 게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저거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횡령배임 또는 사기 이렇게 되는데, 저거를 다들 투자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부동산 보는 눈은 없고 부동산을 판별할 눈은 없는데 누군가가 대신해서 이거를 수익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컨설팅이라든지 이제 경매 학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돈을 이제 맡깁니다. 아주 의미 없는 땅이나 수익성이나 황금성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부동산을 고르고 약간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시세를 올려가지고 팔고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수익률이 높습니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홍보하고 어필해가지고 투자자를 모으는 겁니다. 네이버 밴드라든지 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이제 모으고, 이래서 이제 각 한 50명 100명의 돈을 1억씩 모아가지고 토지를 산다든가 아니면은 건물을 산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잘 돌아갈 수도 있어요. 잘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관련자들끼리의 신뢰가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되고요. 법인으로 하게 되면은 법인이 소유를 하는 부동산이 되고요. 50명이 예를 들어서 나눠서 하게 되면은 공유지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공동명의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제 공유지분인데, 내가 소유권의 50분의 1을 확보를 해서 50분의 1씩 나눠가지고 등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50명의 공유물 분할 관련해서 만약에 진행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공유물 분할 청구라고 하는데, 이거 들어놓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공유물 분할을 협의해가지고 안 되면은 저희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한 1000평이 되는 땅을 50명씩 나누면은 20평씩 되겠죠. 그러면 20평씩 갖고 있는데 내 땅만 분리해서 갖고 나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송을 해서 보통 필지를 이제 나눠가지고 측량을 하거든요. 측량을 해서 적당한 크기로 나눠서 가져가는 그런 방식도 가능하고, 만약에 일부분만 나눠서 가져오기가 어려우면은 보통 소송에 들어가가지고 경매로 넘어가서 분할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경매에 넘어가서 땅이 팔린 다음에 그 돈을 서로 나눠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관리가 어렵고 향후에 이렇게 분할될 우려가 있다 보니까 보통 법인에다가 돈을 넣어서 지분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결국에 그 법인을 누가 운영하고 그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제대로 체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주라고 하면 주주가 일정 비율 이상을 갖고 있으면은 회계장부라든지 이런 거 열람을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그냥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알아서 잘 불려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피해가 누적이 되고, 특히 저는 이게 좀 안타까워요. 내가 부동산을 고르는 눈이 없는데 누군가에게 그냥 맡겨가지고 쉽게 돈만 넣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내가 연구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투자를 안 하시고 그냥 누가 알아서 불려주겠지, 알아서 투자해가지고 알아서 돈 벌어서 나한테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부동산과 관련해가지고 특히 좀 사기꾼 분들이 많아요. 사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 부동산 사기 관련해서는 좀 또 조심할 게 또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거기서 취득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주식회사에서 주식은 제대로 부여가 됐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 확인도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주 명부를 열람해보면 내가 주주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주주 명부나 이런 것도 확인을 안 해보고 서류도 확인을 안 해보고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적어도 내가 기본적인 사항이나 기본적인 투자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판단해서 돈을 버는 거지, 그거를 안 하고 계속해서 타인에게 맡기니까 평생 모은 돈을 막 뜯기고 이런 경우가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법인에 투자를 해라 권유를 받았다가 사기를 당해가 고소 진행해서 다행히 이제 검찰로 유죄 의견으로 송치가
화제가 됐는데, 그것도 뭐였냐면 실제로는 투자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법인에다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 돈은 또 개인 계좌로 들어간 거예요.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들어가서 이거는 사실 명백히 사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법인에 어떤 뭐 주식을 뭐 부여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꼬셔가지고 했는데 그 돈이 법인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자본금을 주식을 발행하면서 내가 돈을 넣는 거니까 이게 회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투자금이 대표이사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물론 그 개인 통장에서 바로 법인으로 돈을 옮겨가지고 회계 처리를 잘 해놨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횡령이나 배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런 것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면 투자를 하는 대상이 정확하게 뭔지, 회사에 투자하는 건지 개인에 투자하는 건지도 계약서나 이런 걸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돈을 어디에 넣었으면 그 돈이 어떻게 갔고 어떻게 쓰였고 이런 거를 감시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돈을 갖다 놓고 알아서 오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버티는 거는 위험한 투자다. 많은 주의와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